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와 피스모모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영화 토크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요, 남과 북에서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이 문화를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결 지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저도 이 공간을 한번 쭉 돌아와 봤는데, 도서관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 공간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피스모모라고 하는 피스모모가 무슨 단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피스모모는 평화교육 단체이고요. 평화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해서 평화 감수성을 조금 알아차리고 조금 덜 폭력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는 피스모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이라고 하고, 제 옆에 오늘 영화 토크를 함께 해주실 분은 알파고 신하 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한국에 온 지 16년 됐고 17년 차입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이제 한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기화했다는 얘기죠. 저 원래 이제 지방에서 학사를 마치고 수도권에 와서 이제 석사를 하다가 터키에 있는 제일 큰 언론사에 한 6년 동안 그 회사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다가 다음에 그 회사가 터키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강제로 없어졌고, 저는 갑자기 백수 됐고, 이런저런 도전들을 하고 시도들을 하다가 이제 코미디라는 장르를 접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3년, 4년 반 동안 이제 언론 일을 같이 하면서도 책도 여러 번 썼고, 그리고 코미디도 하고 있어요. 저희 영화 남북관계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나 혹은 이슈를 다룬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좀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저희가 미리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베를린과 공조, 이 두 영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영화 중에서 이 두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남쪽하고 북쪽에 있는 국민이, 그리고 고위급 관료인들이,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고, 동시에 지금 이 지역으로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민족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약간 인식이 있는데, 그 좀 약간 인식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둘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좀 마음에 마음을 남았던 장면,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거든요. 특히 베를린 영화를 제가 더 이렇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공조는 그나마 좀 그냥 유해진 씨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는 좀 더 코믹한 부분으로 더 비교적으로도 아니라 훨씬 많은 영화였는데, 대사로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화들을 보실 때는 북한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명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배우 류승범 씨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경영 씨라 아마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북한 대사관의 대사 이경영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들통났어. 이제 지금 공화국이 베를린 지구에서 구멍이 났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신뢰받은 사람이 제일 의심의 대상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우리 제일 큰 배신을 때린 사람이 우리가 제일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북한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국가 조직이 있고, 국가 조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라인들 아니면 그림자 세력들이 있는데,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수사를 작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수사를 회피했을 때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 던지듯이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주로 제일 성실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에다가 너무 많이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 약간 수사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차피 너무 믿으니까 나라가 우리를 잘못을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수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지현 씨하고 화정유 씨가 지금 거기서 국가에 제일 헌신하고 국가를 제일 믿은 북한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나라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이유만으로 또 다른
국제 범죄를 일으키는 세력들의 그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수사가 쳐들어올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죄 없이 인생이 위협받는 그쵸, 사람들이 타겟이 돼버린 돼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제일 신뢰하는 사람들이 제일 의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이런 양적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으로는 제일 좋았는데, 인간이 배신하게 돼 있어. 결국 그렇게 인간을 배신하게 예. 돼 있어. 인간이 진짜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이런저런 교육 체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배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체제를 정말 서양처럼 넉넉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국민의 이익이 동시에 겹쳐져야지 이제 거길로부터 좀 이상한 집단들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에서, 특히 북유럽에서 이런 약간 이상한 단체들 없잖아요. 국가 조직 안에서. 왜냐하면 국가 행정 구도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굳이 그런 단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국가가 딱딱한 이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을 디자인하려고 하면 인간이 배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작동 안 될 거고 언젠가 들통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붕괴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갖다 서독에 붙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아랍어범이 생긴 거예요. 되게 많은 말씀을 던져주셔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 하게 됐는데, 뭐 이제 남북한 관련 영화를 떠나서라도 이제 예전에 저희가 뭐 독재 정권이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민주적인 어떤 정부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잡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싸우고 치열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그린 영화들이 그래서 꽤, 권력을 누가 잡으면 네. 안 돼요. 권력을 국민에다가 던져줘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공조에서는 네. 네,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내용은 없었을까요? 베를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공주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네. 처음엔 좀 약간 이제 현빈 씨죠. 네. 북측 북측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나오시는. 유해진 씨가 이제 현빈 씨한테 이렇게 잘해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귀여운 척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막판에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얘기했었어. 이 북측 사람들 믿어주면 안 된다고. 갑자기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다운됐던, 이렇게 설치된 그 이념이 네. 있는 그대로 바로 나와요. 우리 윗세대들 아랫세대한테 심어주는 그 이념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 귀엽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거 오래 가진 않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듯이 바로 그대로 뜨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대로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나오니까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얘기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그 전 세대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네. 그때는 일제 감정기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은 더 나이가 젊어가지고요. 예.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졌고, 교육 안에서도 안보라고 하는 게 많이 다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다른 교육의 현장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유시 체제예요. 언제? 제가 생각보다 젊답니다. 네. 네, 저 젊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 컴플렉스 혹은 이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자랐고, 반공 어떤 교육에서 안보 교육으로, 통일 교육으로, 그리고 지금은 평화 교육으로 이렇게 쭉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뭔가 경계해야 되고 뭔가 알아차림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 말씀하셨는데, 베를린에서도 한석규 이제 배우께서 국정원 직원으로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과 어떻게 좀 협력해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싫다라고 하셨는데, 영화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북측 공무원으로 나왔던 전지현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을 도와주시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배경은 있지만 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상황과 생각이 변해가고 나중에는 또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는 또 좀 보면서 인상 그거 깊었기도 어느 정도 했었어요. 강력한 거라면 지금도 남한 사회에 나와 있는 한 3만 명 넘게 이제 북한 출신 주민이 있는데 우리 진짜 그분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무슨 동업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몇 명 사람이 흔쾌히 예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래 북에서는 저렇다더라 하고 바로 좀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 3만 명 넘는 이 북한 출신 주민이 진짜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나요? 누구랑 같이 무슨 일을 하다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래 북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 문제를 아니야 나하고 그 친구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거기를 더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사실 그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둘러싼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혹은 행위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좀 뭔가 감수성, 역량 그리고 뭐 감각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인 것들만 좀 봐오는 어떤 시절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지만 지금은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열린 어떤 감각을 갖고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두 영화를 보면서 좀 뭔가 흥미를 느꼈던 것들이 장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편이 되게 확실했고 남의 편이 확실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헷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 저런 것들이 좀 일상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만들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 같은 게 혹시 있으셨다면 나누어 주셔도. 저는 공주에서 아쉬워했던 장면이 뭐냐면 너무나 이제 영화의 족주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그 위조 사업 자체가 너무나 사이드 듯이 돼버리고 그런 좀 약간 통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약간 자세한 뭔가도 좀 들어갔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오케이 동판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만들고 있을 건지 왜냐면 가지고 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돈을 어디에 가서 이제 어떻게 그런 대화들도 좀 약간 있었으면 조금 더 너무나 좀 약간 액션 영화이기도 하고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고 좀 약간 전체성이 너무 흔들려 보였어요. 주제는 좋았지만 저는 좀 두 영화가 굉장히 좀 되게 재미있게 봤고 좋았는데 아쉬웠다고 하면 둘 다 액션 영화였어요. 남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봤을 때는 상업 영화만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강철비도 그렇고 공조, 베를린 이런 것들이 액션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장르의 영화를 만들 수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아이디어를 막 던져본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가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지. 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미리 받고 여기 와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 이런 영화가 어떨까 싶어요. 북한 간첩으로 남한에 왔어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탈북민이에요. 그냥 사실 간첩이었어요. 동시에 북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약간 생각이 흔들리고 나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갖고 있는 이념을 좀 약간 스스로 재검토하면서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좀 알파고 기자님을 이제 만난다고 했을 때 생각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이 한반도에만 분단의 어떤 역사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 지역에서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마찰되고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터키와 그리고 이제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족 간의 어떤 내전 발생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다양한 시선으로 만든 영화들은 없을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영화들이 또 선보이고 있고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지 나눠주시면 쿠르드 어떨까? 문제는 시기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인데, 근데 특히 좀 약간 80년대는 그 쿠데타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딴 쿠르드 영화가 있었어요. 쿠르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이제 상을 탔지만 영화 감독이 그땐 터키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해외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나아졌다가 훨씬 많이 개선됐다가 어느 정도라면 이제 KBS 같은 터키에서 TRT라는 국영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쿠르드 말로 따로 방송국 하나 자회사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TRT6 이렇게 생기고, TRT6 안에서는 이제 쿠르드 말대로 매일매일 방송하게 됐는데, 근데 또 최근에 와서 이제 IS가 터지면서 시리아가 분단됐고, 시리아 안에서 자익계열 쿠르드 세력이 한 지역을 이제 장악하다 보니까 터키는 다시 한번 그 쿠르드 지역을 좀 약간 단합하기가 시작을 했는데, 터키에서 이제 좀 약간 다루기가 힘드는 LGBT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삶하고 쿠르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종교적이면서도 그 고정관념이랑 관련된 문제고, LGBT 문제가, 쿠르드 문제는 이제 국방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직도 유가족들이 살고 있는, 왜냐면 PKK라는 단체가 있고, PKK라는 단체는 좀 국제적으로 이제 테러 집단으로 인정받은 상황이고, 이제 PKK하고 터키 군이 싸우고 있고, 전쟁 속에서 자기 나이가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있어요. 3만 명 사람이 죽었어요, 이 과정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아픔이 상처가 아직 없고 그냥 피가 흘러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근데 남한 북한 문제는 그나마 이제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70년 됐고, 이제 그 아픔들 위에다가 이제 상처들 생긴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다루기가 그나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룰 수 있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지는 몇십 년의 어떤 시간과 역사,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실은 희생이 있었던 것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멀리서 낯설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담기란 사실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터키에서는 생활을 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게 또 어떤 느낌일까도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좀 분명히 저는 터키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개선 혹은 나아지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터키는 그 쿠르드 문제는 남북한 문제처럼 그냥 터키 정부하고 쿠르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이거든요. 왜냐면 쿠르드 사람들은 이라크에도 있고, 맞아요. 이란에도 있고, 시리아도 있는데,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정부는 터키랑 사이가 좋아요.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정부는 우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보수적인 정부이다 보니까 터키란 국익이 부딪히진 않아요. 오히려 국익이 겹쳐요. 근데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세력 아직 나라로 변신되진 않았어요. 자치 정부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익 계열이거든요. 자익 계열이다 보니까 터키랑 국익이 부딪혀요. 왜냐면 터키 안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무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자익 계열이고, 예전에 한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이 진짜 이라크처럼 독립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장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막아야 돼? 왜냐면 이제는 합법적인 정부가 될 건데.
그래서 터키 정부도 쿠르드 사람들을 대응을 했을 때는 우파 쿠르드 사람이냐 좌파 쿠르드 사람이냐 해서 이렇게 갈려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부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잠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막 상황들이 그려지는데, 만약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기분 좋은 상상을 만약 해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쿠르드인,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뭔가 젠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경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내밀하게 살펴보는, 아까 심리나 뭐 추리나 이런 영화들도 한번 우리 찍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그런 영화가 언젠가는 좀 편안하게 상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이 들면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유튜브 채널하고 인스타를 밀어주시면 전 인도 살면 그런 영화들까지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과 밀접해서 살고 있고, 이제 거리두기가 너무 일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관계들, 국제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아마 같이 그때도 계셨을 텐데, 한반도의 봄이라고 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실민으로서, 그럼 이런 얼어있는 상태를 조금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건 좀 뭐가 있을까? 좀 방대한 어떤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선생님, 저는 그 질문한테 그거예요. 예를 들면 탁구 선수라면 최고의 탁구 선수 되자. 가정주부라면 최고의 엄마가 되자. 가정주부로서 남자라면 최고의 아버지가 되자. 자, 다들 자기네 위치에서 자기 해야 하는 일을 진짜 제일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성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위에 올라가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부터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불교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다들 그 수행을 끝나지 않는 수행 속에서 살고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너무 마지막같이 멋진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울어서 기자 아닙니다. 세 번째 영화 토크, 온라인 영화 토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영화들이 다루어지고 어떤 분들이 나와서 영화 토크를 풀어주실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짧게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얘기 들으면서 항상 그 질문을 던지시고 10분씩 연장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한 아니에요. 20분 전에도 물어보셨고 10분 전에 아니에요. 물어보셨어요. 정말 짧게 한마디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